네, 시청자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고 큰 보름달로부터 빛을 받아서 돌아온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꿈찰성장. 사실 우리가 이제 김용민 TV의 한 주의 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방송인데 이번 주에 첫 방송이 됐어요. 네. 연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연휴를 마감하면서 오늘 꿈찰청장 첫 방송이자 이제 김용민 TV로는 이제 마무리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꿈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용진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광고 후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특별한 분 맞습니까? 예? 특별한 분 안 맞아요? 특별해요? 별로 안 특별해요. 아이, 워낙 특별합니다. 자주 뵈가지고. 뭐 저기 TV조선 나가서 그냥 그 대장동 건으로 까부는 뭘 모르는 인간들을 아주 하나하나 각기격파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네. 자, 그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낭치기 놓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뭐 오신 김에 바로 소개하고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알아주세요. 저분 뵈면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요? 네. 왜요? 잡담하면 안 돼. 잡담하면. 저분 때문에, 나 때문에 저분이 좋은 데 가실 뻔 했는데 못 갔잖아요. 왜? 아니에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같이 놀지 말라는. 그래서 거리를 좀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네, 네. 해놨습니다. 예. 자,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보낭칠 이너큐입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은데 말이죠.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너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금단위 현상, 우울증 심각합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지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김용민닷컴이 이 가격에 여러분들께 공급할 수가 없겠죠? 김용민닷컴의 한가위 특가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에요. 게다가 김용민닷컴은 배송비가 없습니다. 원래는 2,500원에 배송비가 추가되는데 김용민닷컴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자 전 제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호 변호사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네. 역시 저 대장동. 대장동. 예, 태어나셨을 때 대장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대장동을 위해 태어나신 분 같아요. 예. 아니, 뭐, 반은 농담이고. 우리 저 김윤호 변호사님이 또 TV조선 나가서 뭘 모르는 중생들을 깨우치시느라고. 아, 정말. 아, 근데 거기 적진에 가셔가지고. 예. 아니, 뭐. 정말 화력이 대단하셨어요. TV조선 가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벗기고 오셨어? 예. 자, 그래요. 오늘 그래서 대장동 의혹 이야기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저는 사실 이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만배 형이 만배,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장. 네. 네. 아니 국장. 예. 국장 됐어요? 예. 현재 국장. 그래요? 네. 오. 만배 형이 건설 사업을 하다가 돈 번 얘기예요. 만배 형이 돈 번 얘기야. 네. 그리고 이제 돈 벌다가 저기 이제 여기저기에서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는 오늘 완전 지금 힘자만. 딴 나라로 가고 있어 지금. 딴 나라로 가고 지난번 있어. 시간에 마지막에도 핵심을 집중하자라고. 그러니까 만병이 돈 번 얘기예요. 이게 아니야.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 좋습니다. 뭐가? 싸우지. 누가 돈 벌었는데 그럼? 일단 이제 차근차근. 일단 그럼 차근차근. 네. 어.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게 지금 저 국민의힘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대장동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화천대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이제 달아놨습니다. 이건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걸 패러디한 만배영 거라고 볼 거지. 수밖에 없는데 화천대유가 만배영 겁니까?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일단 그 양반도 그 양반도 오너 아닐 수 있어요. 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실 아는 분들은 특히 그 야당 쪽에서는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실현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 거여야죠.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그렇다면은 소리지, 그게. 뭐 좀 만배영 게 아니라 국민의힘 거예요? 일단 최근에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배영이요? 네, 없죠? 없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 김민우 나 아까 진짜 예. 그러니까 요 자리가 원래 민간이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대장동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려던데요. 네. 근데 LH가 우리가 공공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동의서 받고 다니던 사람이 새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만 대 다니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LH를 거기서 빠지게 만든 거죠. 그렇지. 원래는 네. 이제 LH가 하는 사실상 공영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민간 개발로 바꿔버렸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로비를 하느라고 몇십억을 뺀 횡령죄로 그 로비한 사람이 구속도 됐었고 돈 쓴 걸로도 잡혔었는데 이게 얼마나 로비가 잘 됐냐면 MB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MB까지?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LH가 민간하고 경쟁을 하냐 그런 거 알아.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 뭐 신영숙 성남 국회의원이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그래서 이명박 얘기한 거 못 들었냐 그러면서 LH 국정감사할 때 사장한테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 그렇게 압박도 하고 이거 완전 성공한 로비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에 LH가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 지정 제안서 사업 계획서 냈던 거를 다 철회해버려요. 그러고 이제 다시 민간 사업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그 계약금, 토지 계약금을 줬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 시행사가 망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넘겨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쯤에 지사님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신영수 의원 이상하다 로비 받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가 돼가지고 관련자 뭐 9명 구속되고 몇 명 기소되고 뭐 그랬죠. 15명 기소되고 그 당시 그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해서 로비를 받고 뇌물수수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 구속이 되고 뇌물 사건으로 관련 사건이 지금 수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멈춰지느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단지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같이 민간 아니 그거 2010년 상황. 2010년 상황 예. 그래서 이사는 100% 공공으로 가겠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2011년, 2012년, 2013년 새누리당이 그때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당이었어요. 계속 보이콧하고 뭐 반대하고 그러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자체 설립을 계속 막아요. 그래서 2013년에야 간신히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박영일 시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고 예, 그 당시 새누리인가요? 새누리당이었죠. 2012년이면 새누리당 같은데? 네, 그렇죠. 새누리당.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 허가권이라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는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하지 마라.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또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우리 민간 공동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간의 이야기로는 시장께서도 언급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장동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대장동 주민들 굉장히 손실을 침해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어법에 안 맞지만 이렇게 말한 걸로 남아있어요. 대장동 공동 개발회사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개발의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간 합동으로 추진을 최소한 민간에 100% 주든지 아니면 민간 공동으로 하든지 하라고 2013년부터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위례신대시에 아파트 지을 때도 성남시가 단독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민간합동 방식으로 PFV를 설립해서 진행하고 그게 첫 번째 PFV였고요. 이게 두 번째 PFV로 이제 민간합동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동이 아주 재밌어요. 위례동이 서울시 위례동이 있고 하남시 위례동이 있고 성남시 위례동이 있습니다. 한 동네인데. 예, 그 성남시 위례동에 성남시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과정을 보면요. 새누리당 때문에 민간이 지분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채 한도가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2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금이 7천억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50억, 그때 처음 설립할 때 50억에 설립했는데 100억 빌려가지고는 보상금 못 주니까 지방채를 빌리려고 해요.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지방채 관련해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오케이 해준 적이 없어요. 그때 그거를 오케이 안 해주는 불승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발행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이게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가고 하천대유가 설립하자마자 1호 직원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입니다. 야, 이제 뭔가 좀 그때 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가 실제로 정말 뻔뻔하고 막 지금 어떤 비유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일진들 같은 경우에 괴롭히는 애한테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사기 싫은 걸 하라고 해요. 하잖아요? 하면 야, 넌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냐면서 또 괴롭혀요. 또 때리고. 악질 일진들. 아니면은 그 남산의 부장들에 있잖아요. 각하가 그 말을 하잖아요. 중정부장을 가리켜갖고 지 친구도 죽인 놈이라고. 지가 시켜놓고.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비판하는 대목이 딱 그 대목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셨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무슨 민주당 관련자 한 명이라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없어. 지금 이쪽을 통해서 LH 포기시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성남시장도 포기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곽상도네. 아니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 MB를 거기서, 비롯해서 네. 신영수를 비롯해서 다 그쪽 박완정 시의원, 박여기 시의원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경기 부지사 했던 원유철이도 거기 고문 가서 돈 받아먹고. 그렇지. 물론 정당하겠지만 곽병철하고 그 1호 직원도 돈 받고. 그 다음에 남욱이라고 지금 도망갔다면서요. 예. 그 사람은 저기 원래 그 됐던 사람, 구속비서 원래 그 사람이에요. 민간 시행업자랑 같이 했던 구속비서 됐던 사람은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 김 변호사 잠시. 예, 근데 그분이 무죄 판결 나중에 원유철 무죄 판결 받았는데 네. 무죄 판결을 누가 내려줬느냐면 최재형이 내려줬어요 또. 아니 일단 저도 지금 김윤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제로 위례신도시와 이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공공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정 의원인가요? 그 시의원이 미쳤다. 지금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성남을 이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붓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채는 다음 시장이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성남시 시민들에게 막 호소를 해요. 이재명이 지금 막대한 성남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니, 이것이 고스란히 기사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윤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건 만병이 돈 번 얘기가 아니라 곽상도가 돈 번 얘기네 이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그거는 일단 너무 재무제표도 보고 좀 분석 좀 해보고 저 막 승진만 내지 말고 좀 자료 좀 보고 얘기 좀 듣고 그래야지. 아니 누구냐고 막 자꾸 막 김수진 변호사님보다 더 호통을 치시는 분을 만나게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발목 잡은 그 사건이 있으니까. 다음 넘어가고. 그러면 네.
하여튼 지금도 그 성남시에서 이거는 공영 개발로 하겠다라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절대적으로 막았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적으로 이거는 공영 개발을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벌게 한 사람이 오너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왜 민주당 사람들은 거기 땅도 안 사놓고, 땅도 보니까는 거기 이완구 차남, 나경원 배우자, 그 새누리 비례 18대 땅도 거기서 사고, 가서 원유철도 월 900씩 받고, 곽병채도 취업도 안 될 때 가갖고 취업 잘해가지고 월급 받고, 몇 년을 거기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원래 그리 전공자도 안 해. 이런 데는 도시계획과 전공자들이 가요. 근데 얘는 디자인 전공인데 갔어. 산업 디자인 전공인데. 그래요. 산업 디자인 전공인 거 아니야? 도시 디자인을 하려고 간 거 아닐까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가갖고 대학원을 도시계획과로 갈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전공자도 아닌 애가 거기 1호 직원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자체가 사실은 누구 아들이니까 봐준 거지. 네? 근데 뭐 지금 이게 왜 거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보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김경률 변호사 말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위험을 하나도 안 줘. 하천대유 쪽이. 출자금 낸 거 말고는 PF 전에 들어가는 사업비들 있거든요. 각종 용역비가. 예. 이건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하지 일반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설계비가 보통 몇십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공모할 때, 응모할 때 필요한 서류들 만드는 데만 한 2, 30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지질조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등 해가지고 각종 조사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다 5억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PF 전에 들어가는 돈이 한 350억 돼요. 근데 이걸 안 내, 얘네들이. 빌려서 내. 빌려서 내죠. 네. 그리고 PF 7천억도 빌려서 합니다. 그렇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김경률의 회사가 왜 얘네들은 위험을 안 지고 자기 자본도 하나도 안 넣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에코티를 누가 넣었을까? 에코티? 에코티. 자기 자본을 누가 넣었을까? PF 전에. 그게 저기 뭐 그거잖아요. 그 PM 파트너스인가 뭐 거기서 냈다는 거. 키넨 파트너스에서 냈잖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돼요. 돈을. 그리고 사실상 무담보로 줘요. 무담보죠. 담보 없이 주죠. 담보 없이 줘요. 왜냐면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조용히 없었기 해봐요 좀. 때문에. 아무것도 따라 왜 그래? 자꾸 내고 그래. 실시계획 나오기 전에는 수용 전 토지,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경계에 그 토지들이 있는 거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수용 후에 이제 실시계획을 통해서 반듯반듯하게 큼직큼직하게 잘라놓은 토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꼬불꼬불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실시계획 인가 전이기 때문에 요 토지들에 대해서 담보를 걸어야 돼요. 처분신탁 같은 걸로. 그러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실시계획 이후에 필지, 획지가 된 그 토지를 담보로 잡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담보로 안 잡고 350억을 그냥 쏴줘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브릿지 대출이면은 보통 토지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LTV 한 70%.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30% 있고 100이 필요하면 30은 자기 돈, 70은 브릿지 대출. 이렇게 나가는 게 맞고, 이렇게 담보가 없을 것 같은 경우는 PI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 딱 100%까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100이 돈이 필요하면 50은 내 돈이 있어야 나머지 50을 해줘요. 그럼 350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175는 있어야 무담보일 때, 175는 있어야 대출이 나와요. 근데 요 키넨 파트너스는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350을 다 써줍니다. 무담보로. 바로 얘네들이 진정한 위험 부담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현주 변호사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참 각상도는 여러 군데 출연하는구나. 그래요. 사실 각상도가 또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김학의 사건을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2013년에 경찰을 불러서 왜 우리 학의 형님을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상대로 모두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악인은 다작을 한다. 악인은 다작을 한다. 다작을 한다. 아니, 그 당시 위례신도시를 만약에 공영사업을 했으면은 그게 어땠을지. 그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위례신도시를 그때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일이 있었냐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면 거기서 번 시행 이익을 뭐 시민배당이라든가 원하는 대로 지사님이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지분으로 가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그 배당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는 이익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한된 용도로밖에 돈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현물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차로 20분 떨어진 거리에 전혀 접하지 않은 곳에 공원 설립 비용으로 그걸 씁니다. 그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그 공공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단독으로 버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사실 공공기여를 다 가져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전에 한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봤자 내가 원하는데 못 쓰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 시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데 돈 쓰는 걸 다 조건으로 걸어버리자 라고 해서 현물로 받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10km 넘고요. 차로 가면은 한 15km 정도 주행해야 되고 한 20분 이상 걸리는, 그래서 이 도저히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기본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신흥동, 구도 다른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업 모델은 일반적인 기부 체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 받아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새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을 구도심에 재개발에 써라 이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도심에서 나오는 이익은 신도심 주변에 쓰는 방식으로 많이 썼는데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러면 신도심 주변만 계속 발달하는 내거나 거예요. 뭐 사업지구랑 접해서 근처에 있는데. 뭐 도로 IC까지 연결한다거나 KTX 역까지 연결한다거나 다 접해야 돼요, 최소한. 그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거나 아니면 접한 곳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 비용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게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만약에 새로 지었다.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강북에 있는 불량 주거지, 그 안 좋은 주거지역에 새로 택지 조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공원, 여기는 공원. 공원. 그죠. 뭐 대충 뭐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의 뜻이라는 SPC가 결국 SPC 출자자들이 각자 지분을 가지는 네네. 성남의 뜻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거고, 거기 보면은 출자 지분이 제일 높은 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유사한 은행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금융회사, 동영생명 이렇게 각각 지분을 갖고 있는데 14%, 8% 이렇게. 근데 화천대유는 사실 지분이 1%밖에 안 되는데 왜 언론에서는 이 지분 1%밖에 안 되는 이 회사를 둘러싸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은 거기가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런 네. 건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저기 지사님이 한번 유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계산이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용도 변경하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 평당 한 200에서 300 정도 잡아요. 그러면 200 잡으면은 이게 27만 평이니까 5,400억, 300 잡으면 8,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6천억? 그 정도 잡는 셈 치고 성남시에서 처음에 4,600억 가져가고 그 중에 현금은 1,800억, 그 다음에 화천대유 한 1,800억 이렇게 가는 쪽으로 구조를 짰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돈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몇백억 가져가느냐 지금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의결권 우선주가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의결권 가진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1%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보통주, 그러니까 남는 이익을 다 가져가는 지분만 따졌을 때는 이 보통주 가진 세력들이 10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판교 있잖아요, 판교? 네. 판교가 성남시가 지분이 19%나 돼요. 그러니까 수조 원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LH가 계속 무슨 비용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산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10원도 못 받았어요, 성남시가. 아, 그래요? 판교는 예전역에 끝난 사업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위례, 아까 말한 네. 위례에서도 정산하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정산 안 거치고 돈 먼저 뽑아가겠다. 너네 가져갈 거 1,800억이니까 우리도 1,800억 가져갈게. 금융권들은 그냥 25% 이자만 가져가면 되니까 남는 거는 너네랑 나랑인데 거의 5대5로 가져가자 해서 우리 1,800억, 너네 1,800억 이렇게 처음에 합의가 됐던 거예요. 사실. 다만 우리 정산 같은 거 안 해. 정산해보니까 꽝이더라. 그러니까 선정산으로 정산 없이 1,800억 나는 무조건 가져간다. 그 대신 망하면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갈 수 있어. 딱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땅값이 올라버린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땅값이 오르니까 2017년에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는 이거를 야 땅값 올랐으니까 920억짜리 공사 하나 더 해 라고 해서
이익을 줄여줍니다. 터널공사를. 그러니까 근데 2018년 3월에 성남시장을 그만둬요.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3월 14일. 예. 3월 14일 2018년. 네, 2018년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데 2017년에 오른 것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건 분양할 때 감정을 해서 그 시가대로 분양하게 돼 있는데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땅이 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양가가 100만 원만 뛰어도 이익이 1000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 성남시에서는 공공기여로 환수하려는 의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는 협약을 변경해서 변경협약을 체결하는데 2018년 이후에는 변경협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아요. 그냥 프리로 가져갑니다. 이재명 퇴임 이후로.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유세를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그 당시 시장이 계산한 바로는 이익금을 한 6천억 정도로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억 정도를 먼저 환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신 계산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것보다도 땅값이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을 화천대유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땅값이 자꾸 오르더라. 그래서 터널을 하나 더 뚫으라고 했다. 인허가권을 다시 그게 안 되는 건데 인허가권을 가지고 내가 갑질을 좀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뚫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투덜대느냐 하면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재명 저거 수공산당이라고 그렇게까지 투덜대더라. 네. 그렇게 했던 건인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니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우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네. 누가 이익을 봤던 거예요? 만병이 돈 번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돈 벌었는데 좀 소리 좀 보세요, 그럼. 만병 돈 벌었네. 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 주인이면 아니 이재명 후보님 주인 조용히 아니라니까. 박상구 아들도 이재명 지사가 월급 준 거고 원유철 월급도 이재명 지사님 준 거고 그러네.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아니 만병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다르지. 아니 한나라당 주장대로 네. 이재명 지사가 주인이라면 나경원 땅 사라, 이완구 땅 사라, 김정 땅 사라 막 그러고 곽병채 월급 주고 원유철 월급 줬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아니 그거 원유철 완전히 월급 그러면 주고 무슨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하수인 집단이에요? 그 말대로면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니 곽상도 앞뒤도 안 맞는 아들 거지. 채용하고 원유철 채용하고 권순일 채용하고 한 사람은 만병이라니까요. 김만배. 알겠습니다. 그 만병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럼 빨리 말해봐요. 예, 오늘은 절대로 얘기 안 해줘야겠다. 아 진짜 삐져가지고 저 아저씨 진짜. 자,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주인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혜택이 너무 컸다. 이거는 이재명이 대놓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특혜,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장해 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뭐 거의 한 몸 아니냐, 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2015년 그때만 해도요. 판교 여기가 물론 잘 된다, 판교는 잘 된다라고는 하지만 2015년에만 해도 그렇게 사업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있었고 그때 그 지역 근처 용인 이런 쪽으로 뭐 LG나 GS 이런 데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하고 있던 때라 반드시 여기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분양을 마칠 수 있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게다가 이거를 이제 김윤우 변호사님께서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공영개발과 같이 민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이거를 만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 성남 시민의 세금이 가중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는 행정적 착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뭐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이런 거 할 때 절대 공영 개발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거를 반대를 뚫고 이 반대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반대를 뚫고 만든 게 이재명 지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전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거리 10km 운전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공원도 만들고 또 나중에 터널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배당도 받는 그런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화천대유라는 그 자산관리 그 회사 때문에 성남시의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패착이었는지 그 관계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이익의 그 우선주를 갖게 되는 것도 처음에 이거를 최대한 이익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성남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설계를 했고 그 후에 모든 거를 다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나온 다음에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알 수도 없고 주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민간 영역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걸 억지로 갖다 맞추는데 일단 이름이 화천대유 이름이 좀 어렵고 하니까 뭔가 던져놓고 보면은 아무런 책임이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설사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사실 박영선 후보가 LH랑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민심은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대선이기 때문에 뭐, 네네네. 뭐 이게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데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어저께 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의왕 어디 개발 사업 할 때는 참여연대 전 위원장, 운영위원장인 김진욱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는 자산관리회사가 따로 있고 그 자산관리회사가 땅도 안 받아갔더라. 왜 화천대유만 자산관리회사가 땅을 받아갔느냐 그랬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2012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땅 조성하는 사업들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도입했냐면 출자자 우선 공급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각 법마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출자자는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거기 따라서 받는 건데 화천대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PM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 설계도 뜨고 용역 계약도 하러 다니고 시공사도 구하러 다니고 대출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런 걸 PM 용역이라고 하는데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시행사 대신에. 그걸 아웃소싱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의왕처럼 여기처럼 시행사가 다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면은 그런 자산관리회사하고 출자자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출자자 겸 PM 역할을 다 하죠. 아웃소싱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AMC와 PM을 동시에 한 것을 두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상은 네, 그리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땅을 받은 이유는 출자자기 때문에 받은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별 문제된 게 없는 거를 이거는 자산관리회사를 아웃소싱해서 자산관리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게 스탠다드고 성남시는 스탠다드가 아닌 변칙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 관련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부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직접 그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블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블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뭘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저의 내피셜은 국민의힘이 사실 김윤우 변호사님께 이 히스토리까지 다 듣고 나니까 그쪽은 어떻게든 이걸 민영 개발로 해서 여기 완전히 봉바전이 될 뻔했죠. 그렇지. 예, 미리 공무원들 땅 사놓고 보상 이익도 노리고 그리고 뭐 민영 개발하는 회사도 사실 바지 사장 내세워서 어떻게든 이익을 빼먹었겠죠. 근데 그게 저지됐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시장 그 도지사 덕분에 저지된 건데 안 갚은다 하고 그때 안 갚은다 하고 이거 대선에서 마타도로도 쓰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수익률이 1000배 막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권은 투자한 출자금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법인을 해산할 때 도로 받아가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0이죠. 그 외에 지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10원도 안 내요. 10원도 안 내고 오로지 화천대유가 PF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신용대출, 그다음에 PF 대출 다 일으켜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천대유가 조달한 돈은 조가 넘어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1000%가 나올 수가 없죠. 몇십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윤우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남시나 이쪽에서는 실제로 낸 돈은 몇백억 그게 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을 하려면은 수조 원이 들거든요.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동 택지 개발을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로를 놓고 막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돈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을 그러면 누가 냈느냐? 그거는 화천대유가 직접 조달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PF를 일으키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자기들이 다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남았어. 이익이 남았는데 원래는 한 6천억 정도 남게 돼 있었는데 조단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약대로 성남시 떼주고 그 은행들 다 떼주고 남았는데 원래는 한 1,800억 정도 남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5천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의외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은 거지 사실은 이게 그 정도까지 남을 돈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리를 할 거면은 아까 제가 만배영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배영이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농담삼아 한 얘기고 만배영을 앞세워가지고 실은 이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 토건족들이 실은 뒤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유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곽상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성남 여기 대장동의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이 뒤에 있어요. 화천대유 뒤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1호부터 3호까지는 만병인데, 4호부터 7호까지는 원래 이 대장동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잡혀갔던 사람들. 남모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배영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효철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경기도 부지사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이걸 민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민영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지방세를 못 내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 있어요? 그냥 민정수석이었다고만 했는데. 어떡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그분 고발 잘하시던데. 나는 진짜 내가 아니 그러면 철회 국정이다 구분해. 철회. 난 아니야. 철회. 근데 원유철 전 의원이 오늘 또 뉴스타파에도 나왔잖아요. 아, 그래? 오. 뉴스타파에 나온 건 뭐냐면 아직 감옥 가셨는데 후속 보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보도에. 어떤 사건이냐면 우영 HC라는 평택의 한 기업이 있는데 그 평택이 지역구예요, 그 양반이.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이명신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당시는 이제 평택지청 부장이 불러서 너 횡령액을 맞춰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불어라. 예, 이게 오늘 뉴스타파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13권짜리 대학 노트에 인명 재검이라고 썼대요. 아, 그래요? 예, 인명 재검. 사람의 목숨은 검찰에 있다. 검찰에게 있다. 와. 이야, 진짜.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 민주당 시장한테는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당 의원에게는 돈을 준 적이 있다. 그게 원모 씨. 수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사님이 이미 한번 조사 받으실 때 하나은행 RM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이랑 여기 대표 이성문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이미 한번 조사 받아가지고 자금 흐름은 검찰이 한번 다 봤어요. 그래서 지사님이랑 무관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무관한 거 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이 죄가 무거워요. 걸리면 무겁고 그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하던데 의혹들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참여 컨소시엄 선정이 1일 만에 됐다. 여기서 다 1일 만에 하지 누가 1일 만에 이틀 하면은 집에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당일 8시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다. 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선정위원 풀 중에서 그날 출석 가능한 사람들만 참석을 시켜서 오늘 결정하고 가라. 네. 3일에서 5일 정도 하면 맨날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그치.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루, 오늘 결과 내고 가라.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고 칭찬해줘야지 이거를 짜고 쳤다고 보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사실 저기 남양주 쪽에 토평 신도시 개발할 때 그거 역시도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하루 만에 결정이 나지 이랬는데 보통 그렇게 한대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해요. 요새는 그렇게 한대요. 요즘 심사위원들이 뭐 토목건축가라든지 풀이 대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야간에 연락이 와서 한 곳으로 집합을 시키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요. 심사위원들은 그 아파트 밑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밤 9시쯤 전화가 오고 저 집에 교수님이 짐을 챙겨 나가면 선정된 거다. 달려가서 돈 봉투를 준다. 아이고. 할만한 사람들이 말이야. 왜 하루 만에 하는지도 다 알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야.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러는 거고. 화천대유 왜 신설회사한테 이런 사업권을 주느냐. 부동산 사업에 신설회사 아닌데 거 있어요. 신형 같은데 뭐 저기 유명한 데 있죠. 또 MDN 뭐 그다음에 DS 네트워크 이렇게 큰 대형사들도 시행을 할 때는 SPC 다 세워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채무 관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탁을 하면은 뭐 사회신탁 소송 들어오고 무슨 소송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망가지고 담보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렇지. 이게 사업이 망가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SPC 세워갖고 다 신설회사로 해요. 근데 뭘 보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 이걸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그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점수를 받았던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였고 사업계획서에 임대주택 용지 위치가 좋은 데였냐 아니었냐 또 우리한테 이익을 보장해주냐 안 해주냐 뭐 우리가 수용하는 공공기업 요건을 다 수용하냐 아니면 자르냐 이런 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놓고 그날 심사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사업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화천대유만 설립을 해서 컨소시엄에 포함돼가지고 20점을 다 찾고 다른 데는 그 점수를 빵점 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공모 지침서를 읽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AMC 같은 경우는 설립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AMC의 경우에는 설립 계획만 있어도 점수를 주게 배점이 돼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출자사, 금융사 같은 경우는 회사 경력이나 이런 거를 점수를 굉장히 높게 잡았지만 이 AMC는 계획만 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 시행업 경험자들 앉혀놓으면 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배점도 20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1000점 만점에 20점이면요 100점 만점에 2점이에요. 2%. 그 의미 없는 점수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인력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거를 특혜를 주려고 뭐 화천대유만 컨소시엄에 AMC가 참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른 데는 AMC를 나중에 세우려고 했거나 나중에 세워서 아까 그 의왕에서 했던 것처럼 외주를 주려고 PM 외주를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도 설립 계획만 세우면 다 점수를 줬던 얘기니까 그건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 맞는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가만두고 봤다라는 낭설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남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런 전망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땅값이 치솟으면서 2019년부터 그때부터 대장동의 가치가 뛰면서 화천대유가 대박이 났다. 맞습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는 처음에 이거 사업 시작할 때는 1,800억대 1,800억 이렇게 가져가는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2017년이 되니까 2,800억 정도 가져간다고 그때 공직선거법 재판할 때 그쪽 대표가 나와서 2,800억 정도 예상된다고 시행이익이. 그래서 성남시도 야 그럼 뭐 한 1,000억짜리 더 내놔. 그래서 920억짜리 터널공사를 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비등비등해요. 가져가는 돈이. 근데 그 이후에 경기도로 가신 이후에 후임 성남시장님이 협약 변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싸 그러고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예상이익이 2017년에 2,800억이었잖아요. 2018년도에 3,800억 넘어가요. 1년 만에. 네. 그러니까 매년 처음에 1,800억 예상했는데 2015년도에 1,800억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2017년부터 올라가고 2017년에 2,800억 예상하고 2018년에 3,800억 예상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렇지. 네. 결국에는 당시에 총리였던 우리 낙연이 형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가 대박이 난 거예요. 화천대유를 이렇게 대박을 안겨준 사람을 따지자면은 뭐 사실 낙연이 형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 거지. 그잖아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익을 받는지 저는 만병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농담이라면서요, 형님. 어쨌든 이분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그래도. 그래요? 예. 특히 지금 어떤 사람들은 권순일 대법관을 끌어들이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5대5인 무죄 유죄 5대5인 상태에서 6대5를 만들어서 결국에 7대5까지 가게 만드는 무게추의 그 기울기를 변경시켜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뭐라고 했는지조차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무게추를 기울이게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장동에 대해서는 대장동 부분 이게 이제 사실은 그때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었죠. 이렇게 대장동에 5천억 정도의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됐다.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거다가 1, 2, 3심 다 무죄 나왔어요. 그거 다. 그건 다 원래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대5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권순일 대법관을 거기다 끼워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싫어해요. 그리고 추미애라고 하면 경기 일으켜요. 기